자, 이번에는 평생교육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경영. 이 평생교육과 경영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개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그러한 평생교육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또 평생교육의 원리와 과정은 어떠하고 또 평생교육 경영자의 역할과 스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의미, 요소, 원리, 과정, 역할, 스킬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두 파트는 평생교육 경영에 대한 거고 한 파트는 평생교육 경영자에 대한 부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교육 경영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셀들이 나오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평생교육과 어떤 경영. 또 한번 보면 평생과 또 교육 경영. 자, 어쨌든 먼저는 이 교육 경영이 뭔지, 사실은 이 경영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이 어떤 경영은 뭐냐면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활동,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물자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물자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활용된 그러한 산출물이 어떤 건지를 평가하여 그 목표의 도달도를 고려하는 그러한 활동을 갖다가 경영이라고 하죠. 그러면 교육 경영은 뭘까? 교육에 관련된 경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 이런 교육활동을 효과적이고 일단 효과적인 게 뭔지, 효율적인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인데, 효과는 뭐냐면 목표 대비 도달도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했냐 안 도달했냐, 그래서 어떠한 수단이나 프로그램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적절했다, 목표를 도달하는데 유용했다, 이거를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효율적은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다양한 수단과 여러 가지 비용과 노력들이 투자한 만큼의 이상의 그 효율을 내는 것. 다시 말하면 같은 비용에서 비용을 들였지만 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거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동일한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어떠한 돈을 투자했는데 A라는 수단, B라는 수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A라는 수단은 생산성을 10개를 갖고 왔다면 B라는 수단은 20개를 갖고 왔다면 동일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10개보다는 20개를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수단의 어떻게 능률적인 거, 어떤 도구의 어떠한 측면에서 굉장히 그 능률적인 측면을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은 조직 목표에 도달하되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그런 생산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도 도달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적절한 그 조직 운영 관리 평가 활동을 갖다가 하나의 경영이라고 본다. 그것들이 교육 분야에 적용했을 때 결국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강의, 또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교육 경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교육은 뭘까요? 바로 평생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쓰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을 활용합니다. 물적 자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가죠. 이러한 조건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운영 방법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거나 하고 또 한 방면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의 협동적 해결을 촉진하여 다 같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능률적인 그런 관리 활동을 하는 게 평생교육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놨거든요. 평생교육 경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조건 마련과 그 운영 방법을 강구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평생교육 경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항상 이 경영할 때 모든 자원이 무한하면 경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니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어떤 시간, 한정된 어떤 노력이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9시 출근하면 6시는 퇴근해야 되잖아요.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조직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또 집행하고 집행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어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성평가를 하여서 어떤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평생교육 경영이라 한단 말입니다. 또 평생교육 경영은 뭐냐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인 플레이를 하거나 응집성이 없는 그런 조직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구성원들 간에 잘 응집성 있고 협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 경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교육 특성은 경영의 특성은 뭐니 해도 평생교육 기관 조직의 핵심 활동인 교수학습을 활동 지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이나 학습 콘텐츠나 여러 가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 평생교육 기관의 그 프로그램이 핵심 활동이죠. 그 핵심 활동은 주로 교육기관이니까 주로 강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주로 교수학습 활동으로 지원한다는 거. 이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거. 이게 평생교육 경영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교수학습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알맞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또 적재적소에 어떤 자원을 할당할지 또 프로그램을 언제 운영할지 누가 운영할지 이거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조직 전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절한 관리와 집행을 하고 평가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평생교육 경영이라 한다. 다른 얘기하면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활동이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사람의 노력과 자원이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의 집단적인 과정이고 과정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평생교육의 어떤 특성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 측면들이 잘 실현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특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측면은 평생교육 경영이라 했는데 경영과 또 평생교육 행정의 차이입니다. 주로 행정하면 주로 공공성이나 형평성 등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행하는 그런 관리활동을 갖다가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공공성 실현, 공공의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관리활동을 갖다가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영은 뭐냐면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주로 개인이나 법인,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결정을 주로 고려를 하는 것이고 행정은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점진적인 개선이나 안정을 추구합니다.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에서 매년 해당되는 재원들이 또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제도적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반면에 경영은 주로 비즈니스나 수익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요자들의 요구와 필요와 어떠한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에 민감해지고 그다음에 늘 혁신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유연한 적응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주로 평생교육 행정은 공공기관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평생교육 경영은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경영은 주민들을 내서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이지만 평생교육 경영은 개인이 유료로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비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공공기관마다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반면에 평생교육 경영에서 어떤 개인이나 법인 수준의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기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행정은 굉장히 좀 그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경영보다는 약간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뭘 경영한다, 관리한다, 운영한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경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이 좀 큰 개념이고, 경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인사관리, 재무관리, 환경관리, 사무관리 이런 것처럼 어떤 경영활동을 위한 하나의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부문의 관리 활동이 있고 또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무 관리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뭐 장부 관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사무실 관리하는 부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관리의 세부 업무나 세부의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걸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경영은 뭐냐면 하나의 총체적인 수준에서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입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하는 그러면서 더 투자할 곳,
아니면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활동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관리는 뭐냐면 경영을 통해서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결정된 전략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거나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목표를 도달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고객 관리, 또 사무 관리, 또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뭐 재무 관리, 또 이런 큰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의 주요 활동의 요소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운영은 뭐냐면 이 관리 활동 하나의 특정한 영역의 부문에 해당되는 관리 활동의 세부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관리하는 활동을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위해 관리가 있다면 관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경영이 좀 상위 개념이라면 관리가 이렇게 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을 총괄하는 게 관리고 관리를 총괄하는 게 경영이고 관리는 경영에 포함되고 운영은 관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생교육 경영의 요소입니다. 평생교육 경영은요. 주로 경영활동한다. 경영이라 그러면 경영학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주로 리더십, 기획, 또 사람을 다루는 그런 인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재무, 어떤 고객 서비스 등의 요소로서 연계된 활동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의 관리라는 부분에서 이런 요소들이 경영학의 주요 항목들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은 경영학책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각각의 요소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 보죠.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경영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결국 리더가 어떤 기관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활동을 어떻게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경영자가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구성원, 조직 운영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활동을 갖다가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획입니다. 기획은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거나 조직 운영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떤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활동입니다. 조직의 운영 환경과 요구를 분석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활동, 즉 어떤 기획하고 전반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기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입니다. 사람을 무엇보다도 조직에는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관리 활동이나 운영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대해서 그 관리 활동의 그런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사람을 충원하거나 그다음에 충원해서 어떤 적절한 직무에 배치해서 어떤 관리 활동을 하거나 어떤 운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새로운 변화, 환경이 도래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직무에 있어서 기술, 스킬들이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걸 습득하고 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그러한 활동을 인사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충원, 배치, 교육훈련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인사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직관리는 뭐냐?
조직은 여러 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서들 간에 서로 간에 또 협력 연계가 잘 돼서 협력도 하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조정도 해주고 또 다양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이렇게 조정도 해주면서 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을 배분하거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 갈등 관리들을 위한 활동을 조직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 관리는 평생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직무 수행에나 조직 관리에 필요한 시설, 물품, 환경들을 관리하는 활동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걸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휴게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있어야 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죠. 이것들이 자원 관리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직이 운영되려면 채무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돈을 잘 관리해야 되죠. 수업료나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자본금이나 또 운용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또 강사들의 적절하게 보상도 해주고 보수도 주고 그런 활동들을 얘기하죠. 또 시설물에 필요한 모든 어떤 물자들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재무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활동 지원, 국회 수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고객 관리입니다. 평생교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활동에 질 관리하거나 고객의 요구를 조사하거나 또 고객에게 어떤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면서 만족도를 구해서 끊임없이 재구매 혹은 입점을 통해서 우리를 홍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고객이 단골이 되고 계속해서 내 프로그램과 내 학원에 머물고자 하고 또 이것들을 입소문의 어떠한 원천으로서 삼고자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만족도를 제공해주는 이런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디 가고 있어? 자, 평생교육 요소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했고요. 자, 평생교육의 요소는 이렇게 7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더 표현될 수 있지만 리더십, 이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평생교육 요소들 있어서 인사, 조직, 그 다음에 자원, 재무, 기획 이런 업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기획은 조직을 설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 성과관리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재무, 예산을 편성 배분하거나 경비를 조달하거나 구매하거나 또 어떤 직원들에게 보수를 주거나 하는 활동들을 얘기하죠. 자원은 자원을 관리하거나 시설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조직은 역할이나 직무 관리를 하고 부서 관리를 조정을 하고 갈등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인사를 충원하고 배치하고 인사를 고과하고 뭐 근무 평정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데입니다. 뭐니뭐 해도 서비스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이러한 활동들이 주요한 경영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원리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시행령 등 여러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또는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평생교육 관련되고는 법 제도 하에 규정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평생교육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학원이나 평생교육법의 테두리에서 민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 원리는 첫 번째 법치행정의 원리가 첫 번째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균등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주성의 원리. 평생교육의 관리와 운영은 자주적으로 또 평생교육 기관에 많은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 가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또 변화의 흐름에 맞게 어떤 굉장히 신축적인 그러한 유연한 적응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타당성의 원리예요. 교육의 목표에 맞는 평생교육에 부합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원리가 타당성입니다. 평생교육의 취지와 목표에 맞는 것에 부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방면은 민주성이다. 평생교육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또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고 수렴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민주성 원리고 능률성이 얘기했어요. 경제성, 효율성의 원리예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과 경비를 투여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적응성이에요. 사회 변화가 있고 또 지역사회, 기업, 또 국가,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부응해야 되어야 된다. 그게 적응성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올리는 그래도 어떻게 이 한번 결정된 평생교육 제도나 운영은 어떤 일관적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게 평생교육의 경영에 올립니다. 자, 평생교육 경영은 일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평생교육 경영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평생교육 과정은 뭐냐면 평생교육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경영이나 부서 업무의 수행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수행되는 경로, 또 경영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평생교육 과정은 주로 계획, 조직, 명령, 조직, 통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계획, 플래닝,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비한 행동을 계획하는 것. 미래에 나는 우리 평생교육 기간은 뭐 200명, 300명을 규모로 해서 운영이 되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할 거야 하는 게 계획이고요. 또 이걸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서들이나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 이게 조직입니다. 물적, 일적 자원을 정비하고 체계하는 거죠. 명령은 조직에서 종업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극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를 극대화시키고 프로모션을 제공해주고 또 이렇게 일을 하셔야 하고 지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되고 있는 지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하는 활동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조정은 어떤 부서 간의 부서, 개인 간의 개인의 업무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이나 또 어떠한 새로운 업무가 오면 또 이렇게 업무를 재조정해주고 하는 게 조정입니다. 통제라는 건 뭐냐? 규칙과 명령에 따라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이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게 통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생교육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전략적인 기획을 합니다. 어떤 비전을 수립하거나 경영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거를 추진할 전략을 수립하게 되거나 또 하나는 대인관계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회사를 대표하거나 또 한 방면에서는 또 리더하거나
또 조직을 대변해 주거나 또 기관과 기관, 뭐 이렇게 유관기관들을 연결해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 관리를 해줍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보급해 주기도 하고 또 문제를 처리하고 자원을 배부하고 중재하는 이런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는 게 경영자의 역할인데요. 이 경영자는 CEO, 미들 매니지먼트, 부서장, 국장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일선 경영자, 팀장, 과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영자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기관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기관 방침 및 비전을 설정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화하는 이러한 어떤 기업 전체, 어떤 기관 전체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을 최고 경영자라고, 중앙관리자는 최고 경영층이 설정한 목표나 전략이나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관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선 경영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최고 경영자와 상호관계를 하고 또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의 중간 경영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 경영자는 어떠한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갖다가 일선 경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생 경영자는 여러 가지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스킬이 있냐면 실무적인 스킬, 대인관계 스킬, 통합적 스킬이 있는데요. 실무적인 스킬은 테크놀리컬 스킬이라고 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 예를 들면 평생교육이라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은 뭐냐면 주로 교수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학습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로 전문적 실무기술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 핵심적인 일을 하는 데서 필요한 어떠한 전략이나 한번에서 어떤 기술들을 의미하는데 평생교육에 적용해 보면 강사 또는 교수자가 하는 강의, 상담, 평가, 고객관리들이 하나의 실무적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아까쯤 얘기했던 어떤 운영 담당자,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필요한, 물론 뭐 CEO도 실무적 기술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실무적 스킬을 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차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어떤 CEO가 될 수 있었겠죠. 실무적인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스킬이에요. 조직 내부와 외부 사람 관계, 또 조직 내부에서는 상사와 또 부하의 관계, 또 어떤 조직으로 따지면 어떤 경영층과 운영층의 어떤 중간 관리자로서의 어떤 링크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조율하고 협력하는 또 의사소통하는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스킬입니다. 통합적 스킬은 전체 파악적 스킬, 통합적 스킬, 전략적 기획 전략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운영 전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또 어떤 집행을 어떤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서 성과를 따지고 또 미래 전략적인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거나 또 지금의 현장에 있어서 어떤 혁신을 갖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통합적인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관리층은 이 세 가지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최고 관리층 봐봐요. 이 면적을 보면 통합적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인간적인 기술 보세요. 통합적인 기술이에요. 요 칸이 통합적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요 두째 칸이 인간적인 기술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술을 중간관리층일수록 요 인간관리 기술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되게. 그 다음에 하위관리층일수록 어떻게 봐요? 요 사무적인 실무적인 기술이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위 관리 경영자층으로 올라갈수록 통합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적인 기술. 아까쯤에 최고 경영자가 통합적인 기술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거는 체계적 사고입니다. 자, 평생교육과 같다는 거예요. 체계적 사고. 그래서 평생교육 경영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조직 내 외부의 구성 요소와 환경 간의 상호 연계된 것을 탐색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요인들이 각각의 전체의 성과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어떤 거는 좀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 또 한 요소가 어느 정도의 크게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산출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를 갖는 그 요소인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또 개선을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제라는 게 뭐냐면 환경과 상호작용, 조직이 환경을 조직한 상호작용한 걸 체제라고 합니다. 이걸 개방체제라고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이라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하면 경영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지금 학원에도 나 평생교육 기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들을 자제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강의를 또 온라인의 어떤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또 전략을 파고들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조직 내에 구성되는 요소들 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 뭐 어떤 요소가 주되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통합적인 기술,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제사고나 통합적 기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분석된 조직의 하위 요소들에 발생하는 문제나 대안을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부의 프로세스나 구조나 문화를 개선하는데 이런 통체적인 사고가, 체계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환경이 변화하면 그때그때 조직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적응 방안을 탐색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경영자는 체제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요소들을 탐색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폐지할 건 폐지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그 위에서 이렇게 파노라마를 이렇게 보는 거죠. 헬리콥터를 보고 지리산 전체를 보면 지리산이 다 보이고 어디가 명소이고 또 어디가 좀 위험한 길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통합적 기술은 체계적 사고인데 체계적 사고는 바로 이겁니다. 조직 내부의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이것들이 환경과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체제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분석적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데요. 분석적 사고는 뭐냐면 조직 내부 요인이나 요인 간의 요인들, 그 다음에 요인 간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환경과 조직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무엇인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분석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는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나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순기능을 갖고 있는지 역기능을 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잘잘못 또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리는 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어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에서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어떤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체해 나가거나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활동을 창의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체제적 사고는 뭐냐면 정리해보면 조직 내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과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를 하려면 반드시 분석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보완돼야 되고,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면 창의적 사고를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요인 간 환경 및 영향에 대한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가 분석적 사고라면 비판적 사고는 요인 간의 상호관계, 환경 영향에 대한 장단점, 순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창의적 사고는 요인 간 또 환경 영향 간의 어떤 가치 효과를 고려해 기존의 대안을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이 사고는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세 가지의 종합 각각의 사고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체계적 사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평생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로 만들었다가 두 가지로 쪼개면서 했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요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생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던 내용이네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평생교육 경영 평생교육이 한평생 사는 동안 실적을 수평적인 한 교육을 위한 경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교육 경영은 평생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조건과 그 운영 방법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또 평생교육기관의 구성원의 협동적 행위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그걸 위해서 관리와 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었죠. 관리는 뭐냐면 경영진에 의해서 결정된 전략이나 방법을 시행하는데 어떤 자원을 최소화시켜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기획 예산, 조직, 충원, 통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반면에 교육 운영은 관리 활동에 를 위한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어떤 과업들의 내용이나 방법을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운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교육 경영자는 전략적 기획자, 대표자, 리더, 연결자, 대변자, 정보 추진 및 보급자, 의사결정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 경영자, 중간관리 경영자, 일선 경영자로 구분되고 이들은 통합적 스킬, 대인적인 관계 스킬, 실무적 스킬을 사용해서 경영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 경영은 리더십, 기획, 인사, 조직, 자원, 재무, 서비스 등 요소가 체계적으로 연계된 활동이다. 그래서 경영의 요소를 이렇게 기획, 리더십, 기획, 인사, 조직, 자원, 재무, 서비스 요소로 이렇게 7가지로 보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의 원리에는 법치행정, 기획균등, 자주성, 타당성, 민주성, 능률성, 적응성, 안정성 등이 있다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평생교육의 과정은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서는 체제적 접근이 필요한데 체제적 접근은 바로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조직 내부의 요인의 상호 연계성을 도모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요인들은 더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변경하고 유지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환경의 변화 영향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조직 프로세스나 구조나 문화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유용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